범인이 아니라 검찰과 이게 정상입니까? 백혜령 경정이 진짜 돌아온 대답은 이문정 지검에서 홀로 고군분 그가 왜까지 공개했는지 그 피눈물 나는 싸움을 마약 잡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이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해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백 경정이 공개 반발한 건데요. 백 경정은 임 지검장과 나눈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김선웅 기자입니다. 백혜룡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단 첫 출근 날부터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합수단의 날을 세웠습니다. 합수팀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 경정과 합수단 사이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백 경정은 반박 자료를 내며 정면 충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수단은 백 경정의 파견 근무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백 경정의 근무 기간은 지난달 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 요청으로 내년 1월 14일까지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백 경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반발했습니다. 백 경정은 이미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라며 이제 백혜룡 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 경정은 합수단 합류 이전인 지난 8월과 10월에 임지검장과 나눴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임지검장은 외압 수사의 고발인인 백 경정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백 경정은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지검장과 백 경정의 충돌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파견 해제가 이뤄질 경우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밀수 의혹 수사에서 백혜룡 경정과 이문정 지검장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를 두고 개인 싸움이 아니라 대통령실 민정라인의 사보타지 그리고 권력 내부 갈등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세관 직원의 묵인 정황 그리고 합수단 무혐의 결론 간의 불일치를 그 핵심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제도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통일교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특검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구분 없는 수사를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전담판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이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5년 12월 21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어제 출석을 해서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과의 공천 개입 공모 혐의를 무리한 시도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2022년 윤석열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국민이 다 안다면서 공범 관계를 부정하고 9시간 넘는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소식 다루기 전에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 손님입니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춥습니다. 대구도 네. 춥습니까?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전국이 얼어붙네요. 예, 이제 네.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뭐 이렇게 추운 소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저는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가는 것 같아서 예. 뒤에서 상세히 얘기 나누겠지만
조만간 네. 1, 2월 봄 전에는 우리 국민들을 웃게 하는 소식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 온기가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자,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백혜룡 경정의 파견 조기 해제를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혜룡 경정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백혜룡 경정을 경찰로 되돌려 보내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견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예. 싸우는 형국으로 가니까 합수단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같이 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원래 지난달에 파견 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합수단에서 한 달 연장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발표하면서 백경정 쪽이 반발을 하니까 갑자기 또 돌려보내겠대요. 예. 자, 지금 뭐 경위를 어떻든 다 떠나서 네. 이문정 검사장의 이러한 그 리더십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합수단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예. 내년까지 기간이 돼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백경정이 뭐 수사 기밀을 계속 유출하고 있다. 네. 수사 자료 속에 세관 직원의 뭐 딸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대로 담은 채로 뭐 외부에 네네.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뭐 이런 명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잘 제한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합수단과 백경정이 대립구도로 가서 이건 합동 수사가 아니고 그냥 경쟁 내지는 예. 서로 그냥 누가 잘못했는지 경쟁하는, 검찰이 잘못했냐 경찰이 잘못했냐 자존심 싸움하는 형국으로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사건 진실 파헤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될 뿐더러 네. 정권에도 굉장한 부담을 예. 만드는 거죠.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됐다.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요. 네.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이 될 게 아니라 이제 뭐 물밑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은 이제 둘이서 만나서 대화로 어떠한 게 문제냐, 이러이러한 게 문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대화로 풀어갈 수는 없었나? 그렇죠. 지금은 갈등이 고스란히 이 언론에 노출되는 상태이고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요, 네.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먹잇감 삼아서 이제 그 정권에 부담을 주고 싶어하는 언론들은 이 둘이 뭐 갈등이네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서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풀어가는 방식이 저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안에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은 예. 전 검찰청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성했던 합수단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고 예. 구성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백경정 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건데,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을 이렇게 한 통에 예. 몰아놓고 잘 협조해봐. 네.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조직인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처음부터 수사를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갔다면 모를까, 경찰이 한동안 수사를 하다가 홀드가 되고 합수단이 만들어지고 네. 백경정이 막 스스로 막 억울하니까 고발을 또 하고 본인이. 그 합수단이 만들어진 시기는 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 노만석이 관여했던 그 합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은 섞이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리고 검찰의 지금 현재 관심사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어떤 겁니까? 검찰의 관심사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없어지는 거? 없어지죠. 예. 없어지는데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수사 요구권이든 요구권이든. 둘 중에 하나는 획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네. 획득의 명분이 뭐예요? 경찰은 수사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 더 잘한다. 검사 조직이 한 번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1차 수사기관만 믿고 사건의 명운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라서 지금 전국 검찰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 잘못한 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검사가 바로 잡았다. 예. 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혜룡 경정 이 건 사건도 말고도. 전국적으로요. 그거는 감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누적이 돼. 봐봐, 우리 검사들이 경찰이 잘못하는 거 다 바로잡지 않느냐고. 이거 바로잡지 않았으면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겠냐. 이 빌드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그럼 백경정의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그 합수단의 발표 보고서를 보면은요, 마치 숙제 검사하는 사람 같아요. 기존 경찰 조사가 이렇게 돼서 잘못되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세관 직원을 4명을 지목했다 그래요. 예. 사진을 보여주니까 여러 수십 장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에요 막 지적을 했대,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들어올 당시에 연차였대요. 예, 예. 그리고 집에서 자고 있었대. 네네. 스마트워치를 검색해 보니까. 그러면 그걸 왜 네. 그날 연차를 냈는지, 네. 그 연차 낸 그날 뭘 했는지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런데 검찰 네. 입장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봤더니 집에 있었고 이제 신호가 있잖아요. 그 위치 신호가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자고 있었던 생체 시계가 다 되잖아요. 수면 중이었다는 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뭐라 그럴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진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은 가설을 세웠어요. 이 세관 직원 4명이 이 사람들을 프리패스 해줘가지고 마약을 들였다라고 가설을 세웠단 예. 말이에요. 범죄 수사라는 것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특정하는 거예요. 세관이 봐줬다. 이건 추상적인 평론인 거고 예. 재판에 세우려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프리패스를 시켜줬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경찰은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애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가설이 틀렸다고 해서 세관 직원이 아예 관여 안 했는 게 팩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네들 진술은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법조인들 중에 유명한 격언이 뭐냐면 뽕쟁이는 입만 열면 구라다. 원래 그런 거예요. 검증의 대상이 되는데 예. 그 사람들 말에 일부 모순이 있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뭐 출입구가 몇 번 5번이냐 네. 6번이냐 7번이냐 8번이냐 아 그냥 여기 했다고 해. 그런 현장이 발견이 됐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어떤 걔네들의 진술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본질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마약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본질적 수사 없이 예. 이 가정과 진술, 가설, 경찰의 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린 건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숙제하듯이 한다. 예. 숙제 검사하듯이 한다니까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합수단이 9일에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발표하면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합수단의 내용입니다. 밀수범들의 핵심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밀수범 전원이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실토한 점에 비추어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가 마약 밀수 사건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말, 가설이 그러니까 기각됐다고 해서 이걸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네. 중요한 본질은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그러니까요. 밝혀야 되는 게 지금 합수단의 임무이자 검찰의 임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 사진을 예. 보고 4명을 지목했는데 이건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 사진 수십 장 예. 내세우면서 당신하고 도움 준 사람 누군지 사진으로 찍어 이러면 오류가 가능성 당연히 있죠. 네. 우리가 말레이시아 공항 가가지고 말레이시아 사람들 수십 명 보여주면서 이 사람 중에 누구냐 한 번 맞는 사람 찍어라. 예, 그럼 쉽지 않죠. 잘못 찍을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4사람을 조사해봤더니 CCTV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에스코트한 동선이 없다. 예.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워치 봤더니 자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건 다 틀려 먹었어. 그렇게 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할 수 있어요. 예. 그 사진 4명 찍은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할 수 있지만 그걸로 수사를 종결할 게 아니고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걸 안 파고 그걸 있다. 안 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진술한 거는 틀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실체 없음. 예. 이거는 섣부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게 수사의 한 축으로 보면은 본질에 네. 접근하지 않는 네. 지금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의 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축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더 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여쭤보는 건데 네. 그때 백혜룡 경정이요. 20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올해 8월과 10월 임은정 지검장이랑 나눈 텔레그램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압 수사는 고발인인 백혜룡 경정님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라면서 절차적 한계를 짚습니다. 그랬더니 백혜룡 경정이 꼼수로 꾸려진 합수단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검 국수본 모두 수사 대상이다. 라면서 이제 갈등을 공개적으로 이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임은정 검사장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백혜룡 경정이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찰 대상이다라면서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수사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갈등에만 이게 방점을 그렇죠. 찍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임은정
이문정 검사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문정 검사장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검찰 개혁을 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문정 검사장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인지 자꾸 갈등을 표출하는 국면으로 가는 거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생각하면 갑자기 돌아서서 검찰 편으로 갔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배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너무 섣부른 것 같고 제가 보는 유력한 저의 추론은 뭐냐면 검사로서의 한계 그러니까 검사장으로 바로 이제 올라가서 어떤 조직을 아우르고 이걸 이끌어가는 능력과 개별 검사로서 자기가 수사를 하는 그런 능력은 또 별개예요. 그런데 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던 그리고 많은 이 수사를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예. 최종 리더로서의 역할은 생경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생리적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들이 나름대로 수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예. 보고를 하잖아요. 그걸 읽어보면 모든 사건은요 다 말이 됩니다. 검사의 자료가 그 자료 자체만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예. 전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있는데 전제가 만약에 맞다 치면 그 뒤에 논리는 물 흐르듯이 말이 되게끔 다 자료를 만들어요. 예. 이문정 검사장이 SNS에 올린 거 그렇게 올렸죠. 내가 자료 보고 당황했다. 수사 기록을 보고. 근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 자료, 백혜련 경장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을 때 수사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추정만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막 있더라 이거예요. 왜 2명이 지금 잡혔는데 이 사람들 공범이면 분리시켜가지고 진술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분리 안 시키고 한 사람은 영어도 못하고 말레이시아어만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어가 가능해. 현장에 통역으로는 영어만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는 영어로 뭐라 얘기하면 이 공범이 말레이시아어로 막 통역을 했죠 공범한테. 그래서 말레이시아어로 막 자기들끼리 막 짜. 아, 이런 건 수사에 문제점 있는 거 맞아요. 네. 이건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게이트 그냥 여기 섰다고 해. 막 이런 게 찍혔잖아요. 자 그런 허점을 보면은 뒤에 숙제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 초동 수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경찰의 수사는 다 틀려먹었다. 그냥 너무 비약적인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무혐의다. 예, 이렇게 그렇게 가는 가면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문정 검사님, 그 검사장은 그 자료만 보고, 그 검찰도 그런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합수단의 검사들이. 그 자료 보면 다 말이 맞거든. 경찰의 그 대전제들이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맞네, 그러네. 그냥 거기서 그친 거예요, 사고가. 아, 그러면 진실이 뭔데? 여기까지 못 나가고 경찰 수사는 틀렸어.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검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걸 수 그렇죠. 있다. 검찰식 사고방식의 저는 한계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고. 여러분, 방금 보신 백혜룡 경정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지금 상황은 명백합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경찰관 한 명을 거대 조직이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첫째, 이문정 지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혁검사라더니 결국 당신도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는 겁니까? 백경정이 오죽 답답했으면 텔레그램 문자까지 공개했겠습니까? 수사 주체에서 배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서름이 오죽했겠냐는 말입니다. 둘째,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세관 마약 의혹을 파헤치려는 백혜룡과 그걸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대결입니다. 백경정은 지금 자신의 경찰 인생을 걸고 진실 하나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파견 해제라는 칼을 휘둘러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범인 잡겠다는 형사를 쫓아내면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자, 이런 가운데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프로파일러죠. 김용민 TV에 출연해서 백혜령 경정과 이문정 동부지검장 간의 충돌을 두고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만든 장벽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 백경재한테 줘야 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의 시스템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문정은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수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무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뭐 까놓고 얘기하면 네.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문정 검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말하면 무능한 겁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합수단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놔뒀는데 한참 뒤에 나섰고 예. 그것도 쓸데없는데 뭐 할 필요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고 예. 실제로 수사라고 한 건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예. 기존 기록을 검토하다가 나중에 여론이 들어오니까 뭐 한두 군데 압수수색 해다 말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은 마치 그 인천세관의 대변인처럼 예. 대변인처럼. 예. 이 사람들한테 그걸 그 의심을 받은 물증이 없는데 뭘 수사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물증을 찾으라고 당신들한테 권한을 준 건데 네. 물증이 없으니까 세관은 이게 앞뒤가 계속 말장난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장난을 깨고 네. 하라고 임은정을 거기에 대통령에서 박았지 않습니까? 네. 저기 흔히 말하는 결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임명을.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는 그거에 대한 그걸 충족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뭐 백혜령과 임은정의 뭐 이렇게 이 대결 양상으로 이 일부 언론 뭐 전체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 계속 이쪽으로만 지금 내용 보셨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지적한 것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지적인 거예요. 임은정 지검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합수단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백경정은 처음부터 그냥 참고인인데 그냥 수사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물어볼 수 있게, 집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물어볼 수 있게 그 정도 지위를 부여하고. 근데 명분은 있어요. 고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해놓고 그 사람이 스스로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네. 위법 수집 증거니 이런 논란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 이거 명분 좋습니다. 명분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합수단 안에서 백경정의 이야기를 흡수하는, 논의하고 토론하고 흡수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던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당신이 수사한 게 이렇게 틀렸어. 모순이 있어. 이거만 얘기하고 말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까지 보고 마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합수단을 통해서 아예 자료 접근권을 봉쇄해버리면 자기가 한 어떤 것을 반 이상은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나 이런 데서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고길은 돌아가는데 합수단이 이미 존재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방패막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심우정의 방패막인지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의 방패막인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저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런 발언을 이제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했습니다. 그 목표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마약 수사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뭐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제 맥락이 뭐냐면 합수단이 결론을 저렇게 냈으면은 해체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왜 해체 안 하고 그대로 두느냐. 그 말은 여전히 이 사건을 합수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모습을 만들어서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 주체가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명분은 이거예요.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우리는 수사할 의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합수단 해체 안 한다 우리는. 네. 그러니까 세관 개입이 아니고 그거하고 별개로 김건희 일가가 마약 밀수에 관련됐다는 거는 계속 수사한다 이 명분이라서 당장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백경정의 문제점이에요. 이제 백혜령 경정의 수사 방식도 문제점이 있다. 수사 방식보다는 너무 우직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약간의 그 전체를 보는, 그림을 보는 예.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일단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큽니다.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우리 수사는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세관에서 어떻게 하다가 마약이 그렇게 뚫렸느냐,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줬느냐, 이게 먼저 밝혀지고, 그래서 이게 팩트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소명이 증명이 다 된 다음에 예. 그러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한 배후가 있느냐, 윗선의 개입이 있느냐,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이렇게 타고 가야 되거든요. 네. 단계별로. 그렇죠. 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근원이 되는 이 마약이 어떻게 하다가 통과가 됐느냐, 그리고 통과된 양이 얼마냐, 이 부분이 흔들려요. 근거가 아직까지는 빈약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예요. 4kg씩 한 사람이 몸에 칭칭 감고 몸에 왔습니다. 배에다가 붙이고 허벅지에 네. 붙이고 종아리에 붙였다. 그리고 나무 도마를 깎아가지고 안에 넣어가지고 붙여서 왔다 이거거든요. 그 한 명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이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면에 찍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도마는 발견이 됐죠. 다른. 근데 지금 1월 달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장면에서는 진술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1월 달에도 몸에 칭칭 가지고 한 1인당 4kg씩 데리고 가지고 왔어요라는 예. 진술뿐이에요. 아직까지. 이거를 확실하게 팩트를 만든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다져지기 전에 뒷이야기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요. 한꺼번에. 심지어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예.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내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배우설까지 제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검찰, 법원, 관세청, 경찰, 뭐 국수본 다 조사받아야 된다. 전부 다 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렇게 전선을 무지막지하게 넓혀 버리면은 당연히 궁지에 몰린 일이 생깁니다.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연결고리 하나만 찾으면은 봐봐 이거 팩트잖아. 세관에서 이상한 거 팩트잖아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다져가지고 윗선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섣부르게 앞선 얘기를 해버리니까 게다가 소셜미디어에 뭐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저는 아주 심형타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정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에 임명한 경위에 대해서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문정 지검장 네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네, 제가 예,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은 해주시죠. 자, 이 배후에서 이 마약 수사 사건이 덮이기를 바라는 배후 세력이 이문정 지검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앉히는 네. 빌드업을 했다. 네네. 수사를 덮기 위해서 반 검찰주의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맞습니다. 동부지검장으로 예. 일부러 앉혔다. 네네. 그래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런 네네. 얘기까지 지금 하는데 이것도 그냥 본인 추론이고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과 이 정부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정권이 그걸 덮기 윤석열의 위해서. 마약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그 세력에 포섭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론의 영역을 너무 넓힌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빼고 모든 대한민국의 조직들을 다 적대화시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이 거대한 게이트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숙한 면이 너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충분히. 네네. 네, 그런 지점은 이제 백혜룡 경정이 좀 처신에 있어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해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미 저는 최악의 상황이 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안 믿는 그런 국면으로 간 것 같거든요. 네. 어느 한쪽 얘기에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또 공격을 할 것이고 이쪽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하면 또 이쪽에서 공격을 할 것이고 네. 이게 뭔가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수사의 축이 세관에서 어떻게 마약이 통과됐냐 그것보다도 네. 오히려 뒷이야기 있죠. 네. 수사를 왜 무마시키려고 하느냐, 왜 경찰에 대통령실 압박을 했느냐 여기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권력형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건이고 처음부터 저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내란 특검이나 뭐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네.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다른 특검 사안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당연히 처음부터 특검 갔을 거예요. 근데 워낙 지금 특검 사안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뒷전으로 밀리다가 백경종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 설득력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봐 이렇게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 검찰과 경찰을 한 통에 몰아놓고 숙제 검사하는 이 상황에서 절대로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면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용한 절차는 아니에요. 일단 한번 해보고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특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라서 예. 지금이라도 상설특검 형식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 별도의 국회 네네. 의결 절차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상설특검을 임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빠르게 요 사안은 아주 작은 특정한 게이트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게 더 이상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서로 SNS를 통해 계속 입장 발표를 하고 네. 수사 진척 사항은 보이지가 않고 이런 상태로 그렇죠. 계속 가다 보면요. 봐봐요. 백경정이 지금 자기가 뭐 압수수색 신청을 이렇게 여기 했는데 다 안 반려됐다. 받아줘요.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느 천지의 수사를 갖다가 압수수색 영장 어디에 칠 건지 이런 걸 그 언론에 생중계하면서 수사하냐고요. 지금 그 거론된 기관들 좀 있으면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겠는 걸 다 우주주죠. 뭐 다 지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기고 지고는 관심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가 개판이 된다고. 지금이라도 합수단도 한 끝에 서 있습니다. 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하지 않고 끝까지 마약
이 진짜 경찰관이가 그의 방패가 되어. 백혜룡은 죄가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수사한 백혜룡 금정은 지금